안녕하세요. 저는 40살 직장인 준호입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매일 밤 천장을 바라보며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습니다. 회사 복도에는 구조조정 소문이 돌았고 뉴스에서는 한국 경제 장기 저성장이라는 무거운 기사만 쏟아졌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같은 경제 상황 속에서도 저는 더 이상 작은 파도에 크게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저를 이렇게 바꿔놓았을까요? 오늘 제가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균형을 찾아갔는지 그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저처럼 불안한 마음으로 경제 뉴스를 보고 계신다면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도 작은 나침반이 되어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준호입니다. 올해 40을 앞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아침엔 지하철 손잡이를 잡고 저녁엔 딸아이의 숙제를 봐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달 제 마음속에는 묵직한 불안이 따리를 틀었습니다. 회사 복도에는 구조조정이란 단어가 떠돌았고 뉴스에서는 한국 경제 장기 저성장 돌입이라는 무거운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동료들은 커피잔을 쥔 채 한숨을 쉬었고 저는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에 아버지께 문자가 왔습니다. 요즘 해외 비중 늘린다더라. 간단한 한 줄이었지만 그 속엔 아버지 특유의 무뚝뚝한 걱정과 미련이 묻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는 식탁에 앉아 영수증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도 교육비가 예상보다 많이 나왔어. 아내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불안은 저보다 더 깊었습니다. 어린 딸은 숙제 대신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무엇을 지켜야 할까라는 질문을 되뇌었습니다. 며칠 뒤 오랜 친구 태호를 만났습니다. 태호는 조선소에서 일하는데 요즘 일이 많다며 힘들어하면서도 어딘가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수출 물량이 늘어서 밤샘이야. 근데 이런 때 기회도 온다더라. 시장은 늘 두 얼굴이니까. 태호의 말에 저는 묘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같은 파도 속에서도 누군가는 기회를, 누군가는 위기를 본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 주말 동생 지연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우리 회사 투자 유치가 막혔어. AI 스타트업인데 돈이 돌지를 않아. 지연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고 저는 뭐라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경제의 커다란 파도 앞에 우리는 모두 작은 배 한 척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답답함을 떨치지 못하던 어느 날 저는 동네 복지관에서 열린 자산관리 특강에 참석했습니다. 강단 앞에 선 박 차장님은 분필로 칠판에 동그라미와 작은 점들을 그렸습니다. 여러분 코어 위성 전략 아십니까? 허리가 튼튼해야 팔도 움직입니다. 코어는 광범위하고 견고한 자산, 위성은 가볍고 유연하게. 그의 설명은 복잡한 경제 뉴스보다 훨씬 쉽게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아 세계의 파도에 민감합니다. 생업은 한국에 묶여 있지만 자산은 세계로 분산해야 합니다. 특히 저성장 시대엔 배당, 리츠 같은 인컴 자산이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듭니다. 강의가 끝나고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분산 인컴 균형. 세 단어가 붉은 펜으로 남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녁, 저는 오랫동안 방치해둔 계좌를 다시 열었습니다. 적립식으로 사두었던 국내 단일주가 반토막이 나 있었습니다. 분노와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번엔 다르게 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S&P 500 ETF와 글로벌 배당 ETF를 코어로 인도와 중국의 하이테크 산업 ETF를 소액으로 그리고 리츠를 추가했습니다. 남은 현금은 25% 정도 남겨두었습니다. 시장에 겸손하자, 한 번에 올인하지 말자.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투자의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는 구조조정 명단이 거론되었고 제 이름이 명단에 오를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손끝은 얼어붙었고 밤엔 악몽까지 꾸었습니다. 그때 태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균형이 중요하다더라. 내가 배운 거 나도 좀 알려줘. 저는 친구와 함께 경제 서적을 읽고 서로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했습니다. 서로 의지하며 두려움을 조금 덜 수 있었습니다.
동생 지연의 회사는 작은 투자자를 찾지 못해 한동안 위태로웠지만 지연은 포기하지 않고 팀원들과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저는 가족의 월 구독자가 되어주기로 했고 그 작은 응원이 동생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퇴직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준호야, 바다는 늘 흔들린다. 배를 넓게 싣고 밧줄을 여러 개 묶는 게 오래가는 거다. 아버지의 말은 단순했지만 삶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족, 친구, 멘토 이들이야말로 제 삶의 진짜 코어이자 위성임을 깨달았습니다. 겨울이 오고 회사 명단에서 제 이름이 빠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안도감과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한편 지연의 회사도 작은 투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캘린더에는 배당일과 가족과의 약속이 번갈아 적혔고 제 마음은 서서히 평온을 되찾아갔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출렁였지만 저는 더 이상 작은 파도에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의 교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배웠습니다. 삶이 한국 경제의 파도에 흔들릴수록 자산은 세상 곳곳에 나누어 담아야 한다는 것을요. 코어는 단단하게, 위성은 유연하게, 인컴은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줍니다. 현금은 두려움이 아니라 숨쉴 공간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과 친구, 멘토 같은 관계야말로 가장 든든한 밧줄이 되어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흔들리는 바다에서 살아남는 배는 가장 빠른 배가 아니라 가장 균형 잡힌 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오늘도 제 배를 조금 더 균형 있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처럼 경제의 파도 속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코어를 만들어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저처럼 처음엔 막막했지만 조금씩 방향을 잡아가고 계신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들려주세요. 투자 이야기든 가족을 지키기 위한 고민이든 작은 성공담이든 모두 환영입니다. 저는 모든 댓글을 읽고 있고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다음 항해를 위한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제가 흔들리는 바다에서 배우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아직 완벽한 균형을 찾은 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제 배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가고 있을 뿐이죠. 여러분도 오늘 하루 작은 한 걸음이라도 내디디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